안녕하세요. 체리다예요. 오늘은 6주간 밴쿠버로 떠나는 어학연수 What's in my bag을 해볼 건데 본격적인 What's in my bag을 하기에 앞서서 밴쿠버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밴쿠버의 11월, 12월 날씨는 다른 캐나다 지역에 비해서 춥지는 않지만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 겨울철 날씨의 키포인트는 바로 레이어드와 방수라고 해요. 레이어드와 방수 이 키포인트를 위해 어떤 옷들을 챙겼는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챙긴 다른 좀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챙겼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인치에서 25인치 되는 캐리어, 위탁 수화물용 캐리어 2개와 매는 배낭 하나를 챙겨갈 예정이고, 우선 첫 번째 캐리어부터 한번 파헤쳐 봅시다. 하나 참고해 주실 점은 제가 아무래도 겨울 옷들이 좀 두껍고 기장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 압축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옷인지 한 벌 한 벌 소개해 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걸 넣어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드하기 좋은 저지와 후드티 그리고 슬리브 종류들이 있고요. 이쪽은 레이어드 할 때 가장 이너티, 가장 안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은 반팔도 2벌 준비했고 그 외에는 긴 쫄티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간단한 추리닝 바지들도 챙겼고요. 너무 실용적인 로카티, 잠옷으로 입으려고 챙겨놓긴 했습니다. 목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될 것 같아서 목도리도 하나 챙겼고요. 이쪽은 청바지입니다. 긴 바지들 종류로 챙겼고 비가 올 것을 대비해 하나 말리면 하나 입고 이렇게 돌려 입을 생각으로 4-5벌 정도 여유 있게 챙기긴 했습니다. 실내가 사실 집이 조금 춥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온이 되는 따뜻한 잠옷도 한 벌 챙겼습니다. 저는 홈스테이를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수건, 속옷, 양말 종류들은 조금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이게 수건이고 속옷은 보여드리기 너무 민망하니까. 그리고 종아리 워머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크게 2개 챙겼는데 이쪽은 경량 조끼 패딩이에요. 압축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 경량 조끼 패딩 하나 챙겼고, 그리고 이쪽은 숏패딩인데 가죽 계열의 조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숏패딩을 챙겼고, 애들은 챙겼습니다. 저는 치마가 제 기준 꾸민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마도 몇 벌 챙겼습니다. 치마도 한 2벌 정도 챙겼고, 과연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입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쪽은 우울이에요. 방수가 되는 상의, 방수가 되는 옷인데 레이어드 여러 개 하고 그 가장 위에 덮을 수 있도록 사이즈를 굉장히 큰 걸 시켰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침구 세트예요.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 그리고 조금 덮을 수 있는 담요가 있고요. 제가 이불까지 가져갈 자리가 정말 도저히 안 나가지고 옷은 이게 끝인 것 같고, 이쪽은 방수화예요. 밴쿠버가 아무래도 비가 주룩주룩 계속 내리는 계절이다 보니까 유용하게 신을 수 있도록 방수화를 하나 샀고요. 그럼 이제 2번째 캐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캐리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 안에 스킨, 로션, 화장품, 색조 화장 이런 거 다 그냥 때려 넣었습니다. 특히 로션이나 토너, 크림 같은 거는 이제 다시 들고 올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다 쓰고 버리고 올 생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챙겼고요. 애초에 화장도 막 도구를 다양하게 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한두 개 하나 정도 챙겼고, 립이나 아이, 화장, 눈 제품 이런 것들도 주로 자주 썼던 것들만 몇 개 챙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너무 중요한 선크림들도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스틱이나 브러쉬 같은 것들 위주로 챙겨놓았습니다. 간단하게 파우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 가방에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캐리어에 옷이 들어있었다면 2번째 캐리어에는 간단하게 신발,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간식들, 홈스테이 분들 드릴 선물, 11월 달에 읽을 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가방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어학연수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평일 내내 어학원에 다녀야 돼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기구도 필요하고 노트도 필요하고 아이패드도 필요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좀 보부상 가방을 챙겼고, 이쪽은 그냥 미니백도 챙겼습니다. 이쪽도 어학원 다닐 때 쓸 수 있는 미니 백팩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러닝화를 챙겼어요. 신발은 총 4개 챙겨갈 예정이고, 러닝화 하나랑 이거는 기본 스니커즈, 운동화 하나, 방수화 하나, 그리고 워커를 하나 신고 갈 예정입니다. 이쪽은 솜이랑 머리끈, 고무줄, 핀, 면봉 이런 친구들 소분해서 담아놓은 거고요. 바지를 말리거나 걸어놓을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바지 거리용 옷걸이도 샀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홈스테이를 머무를 예정인데 사실 필수로 홈스테이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챙겨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6주간 머무를 분들인데 그냥 안면 인사 트고 대화 시도하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했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대가족 분들과 함께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 나이대나 나이대별로 적절한 선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골랐던 건데, 특히 어른분들을 위해서 차 세트 준비했고, 그리고 외국분들이 김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그리고 마스크팩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따로 챙겼고, 그 자녀 셋을 위한 간식도 소분을 해놨어요. 이런 당류 과자들,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 3명을 위한 간식도 소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가족분들을 위한 편지까지 해서 홈스테이 위한 선물을 준비해보았고요.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혹시 빨래가 섞이거나 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탁망도 이렇게 사이즈 3가지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너무 중요한 게 있죠. 한국과 캐나다는 전압 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220V를 쓰는 반면 캐나다 그리고 미국은 120V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그 데지코는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압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친구들을 챙겼고요. 이런 거 4개, 그리고 이 커다란 전압계도 구비해놨습니다. 어학원 통학하면서 물이나 텀블러 필요할 것 같아서 보온, 보냉 다 되는 텀블러 챙겼고, 그 안에 카누 커피를 넣어놨습니다. 아이들 간식뿐만 아니라 제 간식도 챙겼는데요. 정말 이렇게 당 떨어질 때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는 카라멜이랑 초콜릿들 몇 개 챙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고구마 말랭이도 챙겼습니다. 이쪽은 에사비 가루인데요. 물에 타먹기 너무 좋아서 챙겼어요. 제가 진짜 매일 하루에 한 포씩 먹어가지고 거의 40포 정도 챙겼습니다. 밴쿠버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류 코팅제도 혹시 몰라서 챙겼고요. 그리고 이쪽은 헤어 오일, 바디 선크림, 바디 크림, 바디 로션 같은 거 소분해서 넣어놨고, 이쪽은 제가 자주 쓰는 클렌징 폼이나 제가 맨날 쓰던 샴푸 같은 거는 조금 소분했어요. 이쪽은 상비약 그리고 영양제인데요. 밴쿠버 가서 외국이나 나가서 아파서 병원 다니고 하면 돈도 많이 깨지고 그렇잖아요. 약 사는데도 돈 정말 많이 든다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약들, 진통제나 소화제, 타이레놀, 감기약, 지르테크, 알러지약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상비약을 챙겼고, 제가 맨날 먹는 유산균이나 이런 건강식품 영양제인데 챙겨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 큰 물티슈 하나랑 휴대용 휴지랑 물티슈도 챙겼어요. 매 가방에 넣고 다니면 편리할 것 같아서 작은 사이즈의 휴대용 물티슈랑 휴지도 챙겨주었고요. 그리고 한 달 이상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생리대도 조금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화가 있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따뜻한 부드러운 실내화도 한 켤레 챙겼어요. 그리고 옷장용 제습제랑 그 침대에 붙이는 진드기 시트도 챙겼습니다.
제가 평소에 팩을 막 자주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쓸 수 있는 양 정도로 팩을 챙겼고, 랩핑 마스크, 다이소에서 한때 유행했던, 지금도 유행하나? 유행하고 있는 랩핑 마스크도 한 종류별로 한두 개씩 챙겼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쪽은 책이에요. 제가 이번 25년도 신년 목표가 한 달에 2권 이상 읽기였기 때문에 11월 달에 읽을 책을 이렇게 챙겼고요. 3권은 위탁 수화물에 넣고 1권은 이제 배낭에 넣고 기내에 들고 가서 여유가 된다면 기내에서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젓가락, 수저 세트, 수저도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뭐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다 챙겨가기 귀찮아서 클렌징 밤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ILSC 여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이제 8시부터 1시까지 시간표가 픽스예요. 8시에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7시 반에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준비하려면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장을 하고 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도 챙겼고요. 얼굴 가리기 위한 마스크의 세트는 뭐다? 모자죠. 그래서 돌려 쓸 수 있도록 모자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탭을 챙겨야 되는데 원래 제가 멀티탭을 2개를 챙기려고 했거든요. 이거 하나랑 이제 3구짜리 그리고 USB 선이 3개 있는 멀티탭 총 2개를 챙겨가려 했는데 자리 차지가 생각보다 심해가지고 그냥 3구짜리에 USB가 딸려있는 멀티탭을 하나 챙겨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사도 챙겨갈 예정입니다. 제가 진짜 잘 부어가지고 조금 덜 부을 수 있도록 맨날 괄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로션이랑 같이 쓸 괄사도 챙겨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2번째 캐리어도 모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기내용 배낭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내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여권이죠. 여권도 챙겨놨습니다. 지갑도 챙겼고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챙겼는지도 살펴줍니다. 기내에서 먹을 간식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보조 배터리랑 뭐 USB 전자선, 이어폰, 에어팟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파우치예요. 기내에 있는 동안 먹고 자고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마스크백도 챙겼고요. 저는 EDM 유학센터를 통해서 어학연수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EDM 측에서 준비해주신 파일이에요. 출국 전에 뭘 준비해야 할지,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 입국심사, 특히 입국심사 때 필요한 서류들 챙길 수 있도록 파일을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화물에는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내에 들고 타야 되는데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넣을 파우치고요. 이게 11월 달에 읽을 책 도서 중 한 권입니다. 장시간 비행하면서 다리가 너무 퉁퉁 부을까봐 이렇게 종아리 스타킹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접이식 우산이고 밴쿠버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고 있을 확률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이기 때문에 우산도 챙겨주었고요. 이쪽은 파우치예요. 이쪽은 진짜 화장품 들어가 있는 파우치인데 제가 진짜 거의 데일리로 쓰는 화장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배낭에 넣어갈 예정이고, 이쪽은 폼클렌징, 면봉, 헤어롤, 토너, 빗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기내 비행기 타고 나서 뭐 선크림이나 이런 거 다 씻어내고 팩을 바르거나 자거나 하려고 준비해놓은 키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챙겨야 되는 건 바로 6주 동안 열심히 공부할 의지까지 챙겨서 안전하게 밴쿠버 다녀오겠습니다. 말도 정말 많았고 이게 과연 밴쿠버 혹은 타지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해당 영상이 어학연수 혹은 밴쿠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